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나왔던 중요한 얘기 중에 한 가지가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2달 동안 신권 배당을 이제 안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2달 내에 재판 결과를 내놔라.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재판부가 고법에서 오케이를 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빨리 하겠다는 의지 표시인데 이게 또 네네. 참 기가 막힌 게 네네. 어제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제가 무슨 날입니까? 윤 대통령 체포된 체포죠. 날이죠. 네. 결론은 헌재가 가는 것처럼 또 어. 다른 어떤 이벤트, 윤 대통령 관련 이벤트가 벌어지는 것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사법적인 이벤트는 속도가 같아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도 속도를 내고 내고 있는데. 있고. 그러니까 법원이 어, 법원 입장에서 체포영장 집행되는 이렇게 되니까 법원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법원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연하고 여기 헌재만 빨리 가면 법원이 욕을 엄청나게 먹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비난을 어떻게 받아요? 어. 게다가 영장 전담 판사가 저 체포영장 날 때 네. 그 형소법 110조, 111조 뭐 적용 제외한다고 해가지고 엄청 두드려 맞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나온 체포영장 그게 없어요. 어. 그 뺐다고. 그것도 논란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네. 엄청 혼났겠지 내부에서 그 음. 영장 전담 판사가. 뭐 하는 거냐 똑바로 안 하고. 그래서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이게 뭐 법리고 떠나서 사상 최초로 판사가 입법권을 제한한 거예요. 그렇죠. 있는 법을 적용하는 게 판사인데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적용을 배제한다는 게 어딨어. 그렇죠. 그건 헌법재판소는 할 수 있어요. 위헌법률 심사를 통해서 그렇죠. 심판을 통해서. 네. 또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한 명의 판사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해설도 아니고 뭐 이상한 게 들어가니까 법원 내부에서도 굉장히 당황했다 하더라고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짜증 나잖아요. 짜증나죠. 그러니까 딱 나오잖아 벌써. 전문가들도 그때 이제 그 상권 분리 위반이라는 지적도 많았었고,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뭐 너무 아쉽고 안타깝지만 결과적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또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되게 된다면 이거를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왜 안 하냐? 그렇게 가요. 라는 반감이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이 국면에서 진짜 메시지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 했잖아요. 뭐 안타깝다. 안타깝다. 네. 그 전에는 왜 안 잡아가냐 그래놓고서 음. 뭐 이거 안 하면 최상목 뭐 탄핵한다 뭐 이래놓고서 이제 와서 그러니까 어. 권성동 원내대표가 너무한다. 인면 수십니다. 양면성이 있다. 뭐 이 이거 얘기 하는 눈물까지도 거 아니에요.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약간- 저희가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죠 또 이재명. 오. 미리 깔은 거죠.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했다고 이제 와서 안타깝다고 하면 누가 또 믿죠? 자기 재판 음. 의식했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요새 그렇죠. 뭐 이재명 대표 또 머리 아플 거예요. 그래서 결론 이재명 어. 대표 앞에 꽃길 없다니까요. 꽃길이 없다. 어떻게 꽃길이 있어요? 그러네요. 지금 뭐 뭐로 생각을 해보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한테 막 그렇게 좋게 상황이 흘러가는 것 같지도 않아요. 보십시오. 네.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하겠지만 이제 2심이 이제 나온다고 볼 때 네. 그게 뭐로 나오든 간에 3심까지는 대선 날짜랑 이렇게 예상해 볼 때 어려워 보이긴 해요. 네. 대선 종료일까지 대선 당일까지 3심이 나올 수 있을까 나오기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러면 대선 전 한 2달 하잖아요. 모든 후보들이 이재명한테 그거 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신 2심까지 이렇게 됐는데 어. 당신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이 재판은 3심 가는 거냐? 애매한 답변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민주당 쪽에서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맡기겠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누가 그거를 그래요? 그럼 우리 맡겨야 되겠네 이러겠어요. 당장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당신 그렇죠. 선언을 해라. 그렇죠. 내 재판 빨리 해달라고 법원에다가 해라. 당신 무죄를 확신한다며. 그 말 왜 못하냐. 그렇죠. 그 얘기예요. 김일성은 이 말 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해야죠. 안 할 수가 없죠. 그 말을 하면 이제 또 어떻게 자 그러면 어. 결과가 당선 무효형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규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해석이 된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얘기하라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이재명이. 어. 안 그래요? 그렇죠. 대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겠다. 이 얘기 말고는 사실 할 말이 없는데. 받아들여서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언제 갈 선거법 건데 위반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대장동 뭐 이런 거 재판 어떻게 할 건데? 이 5년 동안 정지냐? 백현동 이거 성남 FC 대북 송금 쌍방울 이화영만 지금 저 안에 있다.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럼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자기가. 그럼요. 못 하겠어요? 해야지. 근데 애매하게 못 넘어가죠.
못 넘어가죠. 이거는 민주당 못 후보들도 안 넘어갈 것 못 같은데요. 넘어가요 이거는. 그래서 네. 제가 자꾸 스페어 후보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당 뭐 삼김 삼총 있다면서요. 그분들 입장에서 지금 뭐 지지율 1~2% 나오지만 그게 아니고 네. 뭐 이재명이 제일 유력한데 전제를 깔고 잘못될 수 있으니까 잘못될 수 있으니. 내가 이재명 되는 거 오케이인데 혹시 잘못될까 봐 혹시나 내가 트랙을 탄다. 그 옛날에 이회창 후보처럼. 이해찬 같이. 네. 약간 또 그럼 지금 민주당 상황이 그렇게 꽃길이 아니다라는 절대 말씀인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메시지 관리도 되게 잘해야 된다라고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뭐 카톡 검열부터 시작해가지고 깜빵 무슨 뭐 청문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좀 납득이 잘 안 되네요. 제가 오늘 김태현 SBS 라디오를 나갔는데 그 바로 앞에 전용기 의원이 나와서 그 카톡 검열 얘기하더라고요. 그 제가 들은 게 좀 들었어요. 그 바로 앞에서 그냥 들었는데 이분이 정확하게 이 의미를 알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말 실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애초에 일반인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고발하겠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 일반인이라는 말 때문에 카톡 검열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두 개가 섞여 있어요. 메시지가 내란 선동하는 것을 카톡을 이용해서 단톡방에서 퍼날랐을 때 하겠다는 뜻에다가 그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 부친 얘기가 뭐가 돌고 이재명 대표가 뭐 소년 시절에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가 돌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더라고. 이건 가짜 뉴스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가짜 뉴스하고 이 내란 선동 관련한 얘기가 퍼지는 거를 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재명 대표 부친 얘기하고 뭐 이재명 대표 소년 시절에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이 내란 선동이냐 가짜 뉴스인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걸 분리해서 얘기하지 왜 섞느냐 그랬더니 뭐 또 제가 섞었다는 거예요. 말을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 딱딱 집어서 오늘은 진행자가 잘 얘기를 하더라고. 그랬더니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더라고. 아무 소리 나는데요. 아니 가짜 뉴스는 가짜 뉴스대로 지금 이미 처벌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내란에 대한 그걸로 사실상 이제 카톡 검열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얘기 들어봤었을 때는 글쎄 두 가지를 같이 엮어가지고 아무 소리 나는 느낌이고 양문석은 그냥 뭐 화나가지고 도중에 뛰쳐나가고요. 그렇죠. 뭐 수준을 높이라고 그러고 뭐 그랬잖아요. 기자들한테. 그분은 뭐 원래 그래요. 저랑 방송할 때도 그랬고 중간에 마이크 빼고 나간 적도 있어요. 진짜요? 그게 다시 보기가 없어요. 제가 하는 전날인데 갔더니 분위기가 있어서 왜 그러니까 어제 양문석 위원이 몇 년 전 얘기예요. 중간 진행자한테 편파 진행이라고 그러고 마이크를 던지고 나갔다. 생방송 중에. 근데 다시 보기를 몰랐는데 없어졌어. 당연히 없죠. 그 내리지. 아주 이상한 분인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아까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거를 재판부가 먼저 신청을 한 거죠. 그렇죠? 재판부가 배당 중지를 먼저 요청을 했고 서울고법이 그거를 받아준 건데 이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다른 재판부에서 또 동의를 해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네들 일이 일로 몰리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된 거죠. 그만큼 법원이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이 기세로 봤었을 때 한 이 2달 내로 이재명의 2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라고 치면 한 3월 중순 정도쯤에도 나올 수 있다는 뜻인데요. 대법원 판단은 3개월까지 안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법률심이니까 이제 사실관계는 확정이라는 건데 그래서 2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2심이 1심에서 동종 사건에 대해서 왔다 갔다 했던 거를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선거법도 선거법이지만 위증교사 관련한 2심이 훨씬 더 저는 관심이 가요. 이게 무죄가 나왔는데 검찰에서 항소 이유서에 잘 썼더라고요.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을 분리해서 둘 다 죄가 없다는 식으로 한 거다. 음주운전을 하면은 안 되는데 음주만 하는 건 괜찮잖아요. 그렇죠. 운전을 하는 건 괜찮잖아. 그렇게 따로따로 봤다는 거예요. 이재명의 위증교사를 위증은 있었는데 교사도 했는데 위증교사는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네요. 그게 무죄가 나온 원리예요. 자 위증이 있었어. 너 위증해 그 사람은 벌을 받았잖아. 무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 교사를 했어. 그럼 위증 교사가 돼야 되잖아. 그렇죠. 교사를 했는데 다른 걸로 위증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음주 운전을 했는데 운전을 한 거 같은데 음주 상태에서 음주가 다 그 적용되지 않는 데서 음주운전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두 가지를 그냥 뭐 따로따로 이제 좀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 뭘 운전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음주 운전했는데 뭘 운전했느냐. 운전이란 단어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킥보드를 타도 음주운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논리를 딱 검찰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주 저한테 확 와닿았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2심 가가지고 좀 유죄가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이번에 봤었을 때는 위중교사 담당 재판부는 이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다른 신권 배당받는 거를 막아달라고. 너무 간단하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게요. 네네. 이재명 측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죄라 이재명 측은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항소권이 없어요. 무죄잖아. 무죄인데 뭘 다시 다퉈달라고 그래. 그렇죠. 나 무죄인데 유죄일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주세요. 말이 안 그래요? 되죠. 그렇죠. 아니면 검찰이 하는 3심까지 거죠. 다 무죄 받고 싶어 이런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안 하는데 이제 네. 검찰이 무슨 소리에 유죄인데 하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뭐 증거도 내고 증인도 다시 부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1심에서 워낙 많이 할 사람 다 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검찰이 시간 끌 일도 없을 거고요. 그렇죠. 예. 야, 그러면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이제 오히려 또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 얘기도 저희가 좀 드리고요. 끝나요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피해? 사법 리스크. 한두 개란 말이에요. 혐의가 전부 다 하면 15개 아닙니까? 재판이 그쵸. 5개고.